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월경통, 생리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월경통, 생리통의 한의학적 치료,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월경통의 정의와 증상들, 그리고 진단,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법, 그리고 10대 여자 청소년의 월경전 증후군의 감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월경통, 생리통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경통,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은 월경 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골반 통증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생리를 하고 있는 가임기, 국내 여성분들의 약 77%에서 94%,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비율로 생리통, 월경통을 호소를 하고들 계십니다. 이분들 가운데 한 53% 정도, 그러니까 절반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격심한 월경통을 경험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골반 장기에 어떤 이상을 유발하는 병리적인 원인 여부에 따라서 원발성, 그러니까 1차성이라고 할 수 있는 원발성 생리통하고 속발성, 그러니까 2차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속발성 생리통,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골반 장기에 이상 소견 없이 나타나는 생리통은 원발성 생리통, 즉 1차성 생리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골반 장기에 어떤 병리적인 이상 때문에 2차적으로 나타나는, 연속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속발성 생리통, 2차성 생리통,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리통은 증상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있고 너무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쉽고 가볍고 그냥 아파도 그냥 뭐 남들도 그렇지 하면서 그냥 편하게 여기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는 골반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를 감별하는 것이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생리통이 심하게 있다, 반복적으로 월경통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럼 반드시 한의원을 포함한 전문 의료기관에 꼭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찰과 상담을 제대로 한번 꼭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0대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학업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자가 진단을 하는 경우, 즉 저희가 표현하기에 지레짐작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그냥 지레짐작해서 병을 오히려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해서 우리 자녀분들의 월경통을 확인하시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경통의 증상, 생리통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생리통의 공통적인 증상은 생리 주기와 연관되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발성인지 속발성인지에 따라서 증상에 조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원발성 생리통, 1차성 생리통의 증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발성 생리통, 1차성 생리통의 증상은 보통 하복부의 골반뼈 바로 윗부위에서 쥐어짜는 듯한 느낌의 통증, 그러니까 콜리키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하는데 이게 막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의 통증이 이 골반뼈 바로 윗부분, 그러니까 배꼽 아래 하복부 쪽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특징인데요.
생리를 하기 몇 시간 전 또는 생리 직후부터 발생해서 약 2, 3일간 지속된 다음에 증상은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즉 1차성 생리통은, 원발성 생리통은 생식기관에 특별한 질환이 없으나 단지 월경 전 또는 월경 시작 직후에 발생해서 약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거는 자궁 내 혈관 안에 이 프로스탄글란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G라고 표현하는데 이 프로스탄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증가를 하면서 자궁 평활근 좀 이렇게 편편하다 그래서 평활근이거든요. 어쨌든 자궁 평활근이 심하게 수축을 합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에 수축을 하면서 이 하복통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궁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월경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할 때와 유사한 비슷한 그런 통증이다 그래서 산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출산할 때와 굉장히 비슷한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추, 그러니까 허리뼈죠. 그리고 천추, 그러니까 엉덩이뼈. 어쨌든 요추하고 천추 부위와 허벅지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 소화기 증상, 메스꺼리기도 하고 구토를 하려고 하고 실제로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설사 같은 게 나타나는 이런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드물지만 갑자기 기절하는 경우, 실신하는 경우도 가끔씩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이 첫 생리를 시작한 다음에 약 한 1, 2년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린 여학생들에게서 매우 흔하지만 40세 미만의 젊은 성인 여성분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발성 생리통은 아랫배를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지그시 눌러주는 지압법만으로도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발성, 즉 2차성 생리통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은 골반 내 장기에 병리적인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주기적인 통증으로서 생리를 시작하기 약 1, 2주 전부터 발생해서 생리가 끝난 후에 며칠 후까지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발성 생리통이 생리 전에 통증이 심하다가 생리가 시작하면 통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이 속발성 생리통, 2차성 생리통은 생리가 시작되면서 더욱 심한 경련성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속발성 생리통과 연관된 질환으로는 자궁 내막증, 그리고 난관염, 그리고 골반염, 그리고 수술 후 유착, 그리고 자궁 내 장치를 한 경우, 그리고 자궁선근증이라고 하는 질병, 그리고 자궁근종이라고 하는 질병, 그리고 난소낭종, 그리고 골반에 우열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궁 내 폴립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궁기형인 경우, 그리고 자궁경부가 좀 협착되어 있는 경우 같은 여러 종류의 질환이 있는데요. 이 2차성 속발성 생리통을 유발하는 질환들은 이와 같이 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자궁 내막증, 이게 자궁 내막증이 뭐냐면 자궁 안에 있어야 될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바깥의 복강 내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의 한 10에서 15% 정도 발생되는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어쨌든 자궁 내막증하고 자궁 선근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데노마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정상 위치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자궁 내막 조직에 의해서 자궁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질환이죠. 자, 이번에는 생리통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월경통의 진단은 다른 질환과 비교했을 때 진단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선 평소에 복용했던 생리통의 주기와 형태, 통증의 정도, 그리고 진통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지, 복용력 등에 대해서 자세한 히스토리 테이킹,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증 양상이 생리 주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생리통을 진단을 하고 있으며 원발성 생리통과 속발성 생리통의 감별을 위해서 굉장히 주의 깊은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혹 자궁 근종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조직에 허혈이 있는 경우에는 급성 통증을 유발하기도 해서 급성 골반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생리통은 주기적이면서도 특징적인 생리통과 함께 전문가의 진찰에서
골반 장기에 이상이 없을 때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속발성 생리통은 원인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간별 진단을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와 함께 초음파 검사라든지 복강경 또는 자궁경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생리통, 월경통의 한의학적인 분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오늘 강의에서 꼭 강조해서 말씀드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한습기체 또는 한습응체라고 이제 한자어로는 표현하는 건데요. 한습이 응어리져 있고 막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월경 전 또는 월경 기간 동안에 아랫배가 좀 많이 차가워지고 아프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따뜻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주면 통증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한습응체형 월경통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추위를 굉장히 잘 느끼고 몸살이 난 것처럼 여기저기 쑤시면서 아프고 설태, 그러니까 혓바닥을 보면 이렇게 하얗게 백태가 끼어 있고 기름기가 좀 많은 편이고 맥을 짚어보면 쫙 이렇게 가라앉은 침맥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라앉은 맥을 보이기도 합니다. 월경 전에 또는 월경 기간 동안에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한습응체형 월경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새 이제 10대 여자 수험생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잘 나타나는 생리통의 양태가 바로 간울기체형 생리통입니다. 간울기체형 생리통. 자, 월경 전 또는 월경 기간 동안에 아랫배가 이렇게 막 부풀듯이 아프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이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눌렀을 때 나타나는 압통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월경 전에 유방이 막 불어나는 듯이 아프고 가슴하고 옆구리가 단단하게 이렇게 막 커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월경의 양이 굉장히 좀 적거나 좀 배출이 원활치 못하다 이런 호소를 하기도 하고 월경의 그 색깔은 좀 검붉은 색깔이 많고 아니면 덩어리가 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대개 이제 혈괴, 그러니까 핏덩어리죠. 핏덩어리가 이제 배출이 되면서 통증이 좀 경감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혀의 색깔은 보통 좀 어두운 경우가 많고 이런 유형의 환자는 보통 양 옆구리가 좀 그득하다, 좀 팽만하다, 가슴이 좀 답답하다, 상쾌하지 못하다, 그리고 인후부, 목 안에 이물질이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즉 간기 울결형은 바로 10대 여성 수험생들에게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월경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간신휴손형입니다. 간신휴손형이 있는데 요건 좀 많이 체력적인 저하가 있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생리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월경 후에 아랫배가 은은하게 아픕니다. 은은하게 아프고 월경의 양은 적은 경우가 많고 좀 아픈 부위를 만지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허리하고 무릎은 시리고 아프고 머리가 막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체력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죠. 간혹 이명, 그러니까 귀울림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일단 알려져 있고요. 이런 간신휴손형 환자들은 머리가 좀 흐리멍텅한 그런 듯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눈이 잘 보이지가 않고 건망증이나 불면증과 함께 목이나 입이 마른 그런 호소를 하기도 하고요. 옆구리가 아프고 손바닥, 발바닥 중심에 막 이렇게 열이 나기도 하고 동시에 가슴이 좀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식은땀이 많이 나고 뺨이 붉어진다. 이렇게 진료실에서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월경통, 그러니까 생리통의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월경통은 월경 직전이나 월경 중에 나타나는 통증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임기 여성들한테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다달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서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한약이나 침치료 같은 한방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받았을 때 생리통의 실질적인 개선 그리고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학계의 논문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치료는 특히 원발성 생리통, 그러니까 1차성 생리통에 굉장히 양호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침의 진통 효과뿐이 아니고
전신의 기능을 좀 부드럽게 개선을 시키고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완시키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내분비계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을 침해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시간 반복적인 자극이, 침 자극이 좀 필요할 경우에 있어서는 자침을 한 다음에 피부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침이라고, 귀에다 놓는 이침이 있는데 요거를 쓰면 자극을 좀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고 치료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배 아래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경혈들인데 혈자리 자체는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논문에서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진 몇 개의 혈자리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중극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기해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 관원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관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단전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중극혈, 기해혈, 관원혈 요 세 가지 혈자리들은 하복부 주위에 있는 배꼽 아래 주위에 있는 경혈들인데 아주 대표적인 월경통을 완화시킨다라고 과학적으로 보고된 논문에 나와 있는 주요한 혈자리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뜸 치료가 있습니다. 뜸 치료는 피부 표면의 특정한 경혈에 부드러운 열로서 자극을 함으로써 복부의 찬 기운을 없애줍니다. 한열의 순환을 조절해준다. 즉 수승화강시킨다 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손발과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서 이 월경통 호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소음인의 이 냉증, 한증을, 그러니까 찬 기운을 없애주는 역할을 이 뜸 치료가 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특히 자궁 질환을 다스리는데 뜸 치료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약과 관련된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월경통을 치료하는 과학적인 근거 논문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한약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하복부의 어혈을 배출해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 효과, 그리고 항염증 효과, 그리고 항경련 효과, 그리고 근육 이완 치료 효과를 통해서 임상적으로 생리통을 현격하게 완화를 시켜줍니다. 특히 이 생리통이나 월경통에 아주 많이 수천 년 동안 써왔던 처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물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귀작약산이라고 하는 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처방인데 당귀작약산이라는 처방이 있고 계지복령환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고 도획승기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처방들은 다 어혈을 몰아내주는 처방입니다. 어혈을 씻겨 내려보내준다. 좀 이렇게 노폐물로 얹혀져 있는 어혈을 몸 밖으로 쫙 빼주는 처방이다. 그 강도에 따라서 어혈이 얼마나 많이 뭉쳐 있는지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사물탕을 쓸 것인지 당귀작약산을 쓸 것인지 계지복령을 쓸 것인지 도획승기탕을 쓸 것인지가 좀 감별이 된다. 어쨌든 이런 구어혈제 처방들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용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10대 여자 청소년의 월경전 증후군과의 감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월경을 하기 한 7일에서 10일 전부터 정서불안이나 우울감, 불안감, 집중력 저하, 건망증, 피로, 유방의 팽만감, 그다음에 유방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요통, 몸이 붓는 느낌, 그리고 부종, 여드름, 소화장애, 식욕 증가, 공격성 증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통 생리전 증후군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성격을 보이기도 합니다. 증상은 월경이 시작되고 며칠 만에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월경이 시작되고 일주일 안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난자를 생사하는 규칙적인 월경을 하는 젊은 여성분들, 그러니까 10대, 20대 분들한테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을 모릅니다. 그런데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비타민 B6하고 비타민 E, 토코페롤이죠. 이것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요번에 7번째, 월경통 치료의 핵심적인 한약 두 가지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당귀, 두 번째는 왕불유행이라고 하는 한약입니다. 당귀라고 하는 것부터 짧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월경통을 위한 조경지통에 대한 대표적인 특효 한약이 바로 당귀입니다.
여성을 위한 약초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여성 질환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당귀의 이름 속에는 뭐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야만 했던 지아비의 통안이 좀 서려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왕불유행이라고 하는 그런 약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불유행은 너도 개미 자리과에 속한 월년 또는 1년생 초반의 장구체의 전초, 그러니까 전체 풀을 얘기하는데 약성은 평평하고 맛은 좀 달면서 쓰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요 왕불유행이라고 하는 약재도 당귀 못지않게 굉장히 이 어혈을 풀어줌으로써 생리통, 월경통을 치료하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왕불유행은 이 통경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월경이나 월경 불순도 치료하고 산후의 유주분비 부족하고 유주불통도 치료하고 배농작용이 있어서 유선염에도 굉장히 유효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을 흥분시키는 양리작용이 있어서 난산 치료에도 이 왕불유행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월경통의 한약 치료, 월경통의 한의학적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월경통, 생리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저희 딸이 생리통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평소 월경통,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 생활섭생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어머님의 사연이었었는데요.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이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얼마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뭐 늘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더해지게 되면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또 에어컨 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이렇게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찬 음료나 찬 음식을 최대한 절제를 하게 하심으로써 따님의 생리통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생리통이나 냉대화와 같은 월경 문제 그리고 여성 질환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이 한의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혈자리,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 삼음교효를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자주 지압을 해주시면 생리통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삼음교혈은 이 뭐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이 발 쪽에 있어요. 발 쪽에 이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 위에 한 3, 4cm 위에 삼음교혈 쏙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여성들의 혈자리라고 하고 월경통을 치료하는 아주 대표적인 혈자리니까 거기를 이렇게 자주 지압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어머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몸이 찬, 아까 제가 소음인들한테도 월경통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몸이 좀 전체적으로 냉한, 찬, 그리고 특히 배가 찬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 그리고 인삼차, 그리고 환기차 같은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당귀차 같은 거를 꾸준하게 마시는 것도 자궁 혈행순환 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라고 꼭 기억을 하고 실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10대 여자 청소년분들 같은 경우에 평소에 컵라면, 뭐 치킨, 피자, 과자 같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 이 월경통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곡류하고 채소류를 좀 많이 먹게 해주시고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보다는 물을 좀 많이 마시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실천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은 월경통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피부 문제, 이 10대 여자 청소년이니까 피부에도 많이 신경 쓸 거 아니겠습니까? 피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좀 음식을 해주시고 또 이제 막바지, 뭐 여학생이니까 이래 거의 다 자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막바지 서행성장 시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꾸준하게 먹게 되면 키가 자라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저는 꼭 걱정인 게 레깅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인데요. 이 요즘 유행하는 꽉 끼는 레깅스 목장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격하게 다이어트, 어느 정도 다이어트는 괜찮지만 너무 무리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물만 거의 먹는다든지 정말 생명만 유지할 정도로 음식 섭취를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몸 순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리통이 아주 격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생리통이 좀 심한 경향이 있는, 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이다 라고 하는 거를 꼭 따님한테 알려주셔서 생리통으로 고통을 좀 덜 받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경통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월경통, 생리통의 정의와 증상, 그리고 진단,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법, 그리고 10대 청소년, 여자 청소년의 월경전 증후군과의 감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